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책읽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자기 개발이나 재테크 관련 좋은 책들을 읽어드리는데요. 제가 직접 책을 읽고서 밑줄을 그으면서 정독한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또는 감동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100억 부자들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텐데요. 부제목은 자수성가형 부자 100인이 공개하는 대한민국 신흥 부자의 모든 것 이고요. 작가는 노진섭,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한국의 100억 부자들 이 책은 작가가 실제로 100억 자산을 가진 부자 100명을 상대로 한국의 100억 부자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했던 것을 토대로 이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들만의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떤 투자 원칙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것들의 어떤 공통점들을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읽고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좋은 내용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고나지 않았다면 후천적으로 돈 감각을 기른다. 부자는 모두 재테크의 귀재일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투자할 여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반인보다 재테크에 둔감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 수십억대 자산을 지닌 고선명 가명 씨는 돈 버는 비결? 무조건 안 쓰고 모으는 거지. 수입의 절반을 뚝 잘라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했어. 라며 심드렁하게 말한다. 60대인 고 씨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직장인이었다. 군대를 다녀온 후 10여 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직장 생활만 했다. 대기업 홍보실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의 절반을 뚝 떼어서 저축했다. 통장에 대략 7천만 원이 쌓였을 무렵 거래하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다.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을 소개하는 전화였다. 그래서 은행에 들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기로 했다. 내 생애 첫 번째 재테크였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집세로 들어갈 돈은 없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투자한 것이다. 그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두었다. 몇 년 후 약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40대 중반이 될 무렵 그는 2억여 원의 돈을 손에 줄 수 있었다.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사서 전세를 놓았다. 지방이라서 그런지 2억 원으로 빌라를 살 당시 내가 원하는 장소를 고를 수 있었다.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곳을 선택해서 전세를 놓고 그 돈을 금융상품에 재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10년 정도 돈을 굴려서 부근에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을 살 수 있었다. 그는 현재 지방의 2채, 서울의 1채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할 때는 은행과 상담했고 부동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는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을 노렸다.
그런 곳에는 대부분 병원과 약국이 있다. 즉 사람이 왕래가 있는 곳이어서 어떤 업종이라도 장사가 잘 된다. 당연히 상가를 세놓을 때 내가 원하는 업종을 고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은행에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책을 읽고 현장을 다니면서 터득한 노하우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직감이라는 게 생긴 것 같다. 작은 상가라도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건물과 골목길에 있는 건물의 시세가 다르다.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다. 상식적으로 길 모퉁이에 있는 상가가 눈에 잘 띄니까 투자 대상으로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보면 큰 길보다 골목길을 지름길로 택하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은 골목에 있는 상가 건물이 투자 대상으로 좋다. 고시처럼 돈을 모을 때까지는 재테크의 재자도 몰랐던 부자들이 의외로 많다. 먹고 살 돈도 없는 판에 재테크라는 말은 그 자체가 사치일 수 있다. 재테크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종잣돈이 모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부동산, 주식, 사업 등 자신 있는 방법으로 돈을 굴린다. 어떻게든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 돈을 은행에 묵혀두는 부자는 없다.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 돈은 눈덩이와 같아서 굴릴수록 불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 부자다. 돈을 몇 곱절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이다. 전자는 나름대로 자산을 축적하는 감각을 터득한 경우다. 이 감각이 태어날 때부터 생긴 것은 아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능력이다. 부자의 돈 감각은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다. 누구나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열심히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대부분은 생각만 할 뿐이지 당장 실천에 옮겨서 돈을 모으려 들지 않는다. 모을 돈이 없다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의 부자가 처음부터 여윳돈을 가지고 돈을 모은 것은 아니다. 없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모았다. 요즘은 돼지저금통을 보기가 어렵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돼지저금통을 나눠주며 저축을 장려했지만 조금 먹고 살 만해진 뒤로는 동전을 모아서 은행에 가져가도 푸대접을 받는다. 동전이 가득한 돼지저금통을 깨봐야 사실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아이들 간식거리 정도다.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토록 적은 돈이라면 일반인은 푼돈으로 보지만 부자는 투자금으로 본다. 바로 시각의 출발점부터 다른 것이다. 경제를 공부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지금의 부자는 겉모습만 봐서는 부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그들이 사는 법은 일반인과 다르다. 부자의 공통점은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보통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고 오전 6시에 일어난다. 모든 부자가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아침형 인간이 많다.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뱄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신문을 읽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종합면부터 사설면까지 모든 면을 천천히 들여다본다. 그 중에서도 경제면을 꼼꼼히 챙겨 읽는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부자는 경제면을 보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른 면을 떠올린다. 한 나라의 시국이란 경제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경제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얽혀 있다. 부자는 이를 나름대로 분석한다. 특히 투자하려고 생각했거나 이미 투자한 분야에 관한 내용이라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그럼으로써 향후 투자의 방향과 범위를 정한다. 직장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뚜렷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오전은 경제 관련 뉴스를 보고 나름대로 분석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오후에는 자기 일을 하거나 투자처를 돌아본다.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부자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직업이라도 성실하게 일한다. 자산이 수십억이지만 월급쟁이로서 회사 생활을 하는 이만수, 가명 씨는 몇 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 그 사람이 모텔에서 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사기당하고 투자를 잘못해서 모든 돈을 다 잃었다 해도 최소한 자살은 안 했을 것이다. 돈이 많으면 일하지 않고 골프나 치며 놀러 다녀도 평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그런데도 일하는 이유는 일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업은 돈벌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자영업자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부자는 오전에 경제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오후에는 경제 전문가나 세미나를 찾아다닌다.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같이 다닌다. 초등학생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대학생이 되면 경제 읽는 법을 가르치는 이도 있다. 부자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이른바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직장인이든 아니든 돈에 관한 것이라면 언제나 관심을 기울인다. 다른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수첩에 메모해 두었다가 저녁에 찬찬히 들여다본다. 물론 저녁 모임에도 적극 참석한다. 그 모임은 부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산 전문가들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단 저녁을 먹더라도 술은 자제한다. 다음날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오가는 말을 흘려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술은 편하게 만나는 지인들과 마신다. 주말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독서, 골프, 여행, 등산 등의 취미를 즐긴다. 하지만 이러한 취미생활도 투자와 관련 지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책을 읽더라도 경제 관련 서적을 선호한다.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계 경제, 증권, 투자 서적을 읽는 편이다. 처세술이나 동기부여 관련 책은 거의 찾지 않는다. 새롭게 받아들일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부자 중에 골프를 운동삼아 즐기는 사람이 유독 많다. 주로 부자들끼리 또는 투자 자문가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다. 공기 좋은 곳에서 같이 운동하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진다. 이는 향후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인맥의 밑거름이 된다. 골프 예찬가인 한 부자는 등산을 하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골프도 그렇다. 골프는 매너를 중시하는 스포츠인데 데다 두어 시간 즐기고 목욕까지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골프와 달리 여행이나 등산은 여러 사람과 즐기지 않는다. 단체 여행보다는 나 홀로 여행을 즐긴다. 외국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끼리 떠난다. 등산도 거의 혼자 한다. 등산은 운동을 위한 목적이거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는 부자가 많다. 이런 모습은 한국처럼 집단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외골수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인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결혼, 운동, 행사에는 선택받은 사람만 모인다. 같은 부류라는 동질감을 느끼며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인맥을 소개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는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부자들은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걸 극도로 꺼린다. 언론에는 부자에 대한 통계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실제 사례로 등장하거나 인터뷰하는 부자가 거의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면 후원 또는 지원의 손길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득달같이 달려든다. 또한 수입이 공개되면 세금 문제 등 자산 관리가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소위 돈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고 노력 아닌 노력을 한다. 일상의 습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년 전 신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사장을 만나 저녁을 먹었다. 부동산만 해도 수백억이 되는 부자인데 그날 그를 따라간 곳은 서울 영동대로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식당이었다. 김 사장이 10년째 찾는 고깃집이었다. 일반 직장인들이 드나드는 음식점과 다르지 않았다. 고급 일식집 같은 데는 사무적인 접대가 필요할 때 간다. 오늘처럼 정말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을 때는 이 집을 찾는다. 오랫동안 이용하다 보니 이 집 음식은 보장할 수 있다. 주인하고 안면을 터서 좋은 부위의 고기를 맛볼 수 있다. 쇼핑할 때 명품보다 실속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처럼 부자는 식사할 때도 고급 식당보다 음식 맛이 좋은 곳을 찾는다. 또 다른 이유는 부자 티를 내지 않기 위함이다. 고급 식당에 자주 드나들면 그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소문이 난다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다니는 셈이다. 실제로 김 사장은 자주 가던 일식집 주인이 소개할 사람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다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누구인가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업하는 사람이었다. 이야기가 길었지만 요약하면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하라는 것이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일식집 주인이 나에게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불쾌해서 아예 발길을 끊었다. 부자는 대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밖에서 혼자 먹을 때는 오랜 단골집을 찾는다. 물론 고급 식당이 아니다. 어려운 시절부터 늘 다니던 식당이다. 대신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식당을 선호한다. 중요한 모임이라면 호텔 식당을 찾기도 하지만 비싼 곳을 선호한 것은 아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 맛과 분위기가 식당의 선택 기준이다.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의 사례도 있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어려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고
돈이 없어 대학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한이 되어 장사로 돈을 벌었다. 손수레에서 과일을 팔고 전국을 떠돌며 생선을 팔았다. 조금 모은 돈으로 가게를 얻어 떡집을 냈다. 다행히 떡집은 입소문을 타며 자식들 학비를 댈 수 있을 만큼 번창했고 예식장이 납품하면서 고정 수입이 생겼다. 그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샀고 그 가게에서 장사를 잘해 웃돈을 받고 팔았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가게를 사고 파는 동안 은행에서 VIP 고객으로 대접받을 만큼 자산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한 차례 소동이 있었다. 아내가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 대로에서 택시기사와 큰 소리까지 내며 싸움이 벌어졌다. 아내가 타워필스로 가자고 하자 택시기사가 힐끔 쳐다본 것이다. 아내는 뭘 보냐고 따졌고 택시기사는 타워필스에 살 정도면 부자인가 보다 라고 했다. 이 정도에서 그쳤으면 다행인데 택시기사가 타워필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경치는 좋으냐며 꼬치꼬치 물었다. 그런데 아내가 몸이 아파 대답하지 않자 택시기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그 다음부터 아내는 택시를 타면 타워팰리스라고 말하지 않고 근처 사거리에서 내려 100m 정도를 걸어온다. 부자가 부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부자라고 소문내지 않아도 그가 부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굳이 부자라고 떠벌릴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후원을 부탁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저런 단체가 참 많다. 한 번은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을 돕는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조금만 도와주면 많은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했다. 나도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또 아이들의 딱한 사정이 마음에 걸려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관련 단체들 사이에 회자되었나 보다. 이런저런 단체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였다.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니 어디는 도와주고 어디는 안 도와줄 수가 없었다. 모질지만 모든 후원을 끊었다.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부자에게 손을 벌린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기부하는 부자들이 있다. 문제는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부자니까 사회에 환원한 셈 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자 본인은 후원을 원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시달리는 게 힘들다. 돈을 주면 적다, 많다 말이 생기고 안 주면 신상 털기를 하듯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캐낸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는다. 흔히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가면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이 대화의 절반을 차지한다. 부자는 돈 자랑을 해봐야 득될 것도 없고 명예가 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이미 깨우쳤다. 굳이 돈 자랑을 하지 않아도 부자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오히려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거치레를 하고 비싼 명품으로 치장하는 데 열중한다. 이런 사람은 부자의 가십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과 지방의 세 채의 건물을 소유한 강철원, 가명 씨는 얼마 전 모임에 갔더니 한 사람이 자동차를 바꿨다며 자랑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최고급 승용차를 탈 만한 형편은 아니다. 그런데도 고급차가 출시될 때마다 바꾸기로 유명하다. 우리는 차를 바꿔도 일부러 떠벌리지 않는다.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굳이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진정한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다니지를 않는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부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비싼 명품 옷을 사서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겠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텅 빈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멋진 레스토랑, 멋진 호텔, 멋진 차, 멋진 옷,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데에 나의 시간과 나의 주의를 집중하느니 정말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파고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도 여기 책에 있는 내용처럼 본인이 부자라는 사실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조급한 마음으로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